안녕하세요, 박시영 변호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많이들 묻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회생 중에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냐,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찍으려고 생각했던 거는 최근에 저희 네이버 카페에 회원분이 질문을 남겨주셔서 그런 건데요. 이분이 남기신 글의 제목입니다. 바로 추가 대출 받아도 될까요? 네, 이분은 개인회생 인가결정 이후에 변제 20회까지 하신 분이고요. 근데 이제 이사를 해야 되는데 보증금이 모자란 거예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소액대출을 받아서 보증금으로 충당했을 때 혹시나 개인회생이 폐지가 되거나 면책이 안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신용회복이나 이런 쪽에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면책 여부나 이런 부분이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면 이제 걱정하고 있었던 분이거든요. 추가 대출 받는다고 해서 당장 진행 중인 회생 절차에 문제가 생긴 거나 나중에 면책을 받는데 문제가 생긴 거나 하진 않죠. 하진 않는데 저희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추가 대출이 됩니다 라기보다 추가 대출을 좀 말리고 싶어서 이제 이 영상을 준비해 봤어요. 일단은 추가 대출이 되잖아요. 물론 저희가 직접 경험한 건 아니고 회원분들이나 의뢰인분들이 말씀을 전해 주셔서 알 수 있는 건데, 이제 회생을 받고 인가를 받고 변제금을 정상적으로 몇 번 이상 내면 대출을 해주는 상품이 있다고 해요. 네, 기존 회원분께서 글을 남겨주신 게 있는데, 면책 결정 전 추가로 대출을 받을 때는 저금리 금융권 대출이 안 되고 보통은 우리의 대부업체 대출이나 캐피탈, 저축은행 그 상품만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면책을 받았어도 채권자 목록에 포함되어 있던 대출이 아니기 때문에 이 신용 점수가 다시 상향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추심도 가능하고, 네. 심지어는 집행도 할 수 있고, 이제 그런 문제가 있죠. 네네. 물론 개인회생을 진행하시면서 변제금을 납부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생활이 쉽지 않아서 추가 대출을 받으셔야 되는 상황도 이제 이해합니다만, 또 이제 반면에 많은 분들은 투잡을 뛴다든지 아니면 정말 허리를 쪼여 맨다든지 해서 그 변제 기간을 버티시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우리의 목표인 개인회생 완제 후 면책이라는 절차까지 갔지만 정말 판이하게 달라지거든요. 개인회생 중에 추가 대출을 받으신 분과 받지 않으신 분은 그 면책 후의 상황이 완전히 달라서, 가령 추가 대출을 받지 않으신 분은 저희는 회생 상담하러 오신 분께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회생이나 파산을 진행하시면 사회 초년생의 깨끗한 신용 상태로 돌아가실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실제로 개인회생을 무사히 마치시면 그 소액이지만 신용카드도 거의 바로 발급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 추가 대출을 받으셨던 분은 당연히 신용대출은 안 되고 신용카드 발급도 안 되고, 그뿐만 아니라 신용 점수가 아예 이제 계속 낮아진 상태 그대로 고정돼서 진행되기 때문에 이후에 대환대출을 받아서 좀 저리로 낮춰야 좀 생활이 되겠지만 대환대출도 안 되잖아요. 네. 신용 점수 자체가 아예 복귀가 안 되니까. 그래서 대환대출을 받고 이 변제금만 내고 면책을 받으면 상황이 나아질 거야 라고 하는 그 희망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완전 기대에 어긋나게 되거든요. 추가적으로 이제 저희 의뢰인분이셨는데, 개인회생 이후에 생활이 또 어려우시니까 우리의 대부업체 추가 대출을 받으셨는데 그것도 이제 연체가 되는 상황에 놓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힘들어하던 생활이 계속 다시 반복이 됐는데, 그 와중에 사고로 이제 친척인 분이 사망을 하셔가지고 이제 가족분들이 다시 연락이 오셔서 회생 제도가 아직 면책 결정되기 전인데 그 남은 금액만 변제를 끝내면 이 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를 다시 이제 문의를 주셨었거든요. 근데 그렇죠. 네, 면책 결정 전에 이미 사건이 폐지가 나는 상황이고, 또 그 와중에 채권자 목록에 포함되지 않았던 추가 대출이 있었던 상황이라서 사실상 남은 가족분들은 그 채무를 정리하기 위해서 한정 승인이라던가 상속 포기 절차를 또 진행을 해야 되고, 또 이후에 그 채권자들이 계속적인 소송이 들어오다 보니까 상속재산 파산 제도를 또 이용하셔야 되는 상황이 되셔가지고 오히려 이제 남은 가족분들이 많이 힘들어지신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법인회생처럼 인가가 나면 바로 채무 감축이 되는 게 아니라 개인회생은 끝까지 다 갚아야, 그래서 면책 신청서를 넣고 면책 결정을 받아야만 비로소 면책이 되는 거거든요. 중간에 감축되고 이런 건 없어요. 그래서 그 변제 기간을 무사히 끝내야만 채무 감축에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회생 절차를 더 힘들게 할 수 있는 추가 대출은 지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법인회생 얘기도 잠깐 했지만 원래 회생의 출발점은 법정 관리입니다. 법정 관리는 채무가 과다한 회사, 채무자의 법이 관여를 해서 구조를 조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채무 체질을 바꾸고 채무를 조정하고 그런 점이 이제 선행되는 걸 조건으로 하는 건데, 개인회생도 마찬가지예요. 법원에서 이제 관리를 할 수 없어서 안 한다 뿐이지, 사실은 이렇게 엄격한 조건 하에 채무 면책의 기회를 주는 것은 그동안의 생활, 라이프 스타일과 소비 습관을 바꾸라는 취지이거든요. 그런 점을 좀 한번 되새겨 보시면 이 기회를 통해서 한번 내 인생의 체질을 개선하고 싶다, 개선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시는 게 좀 더 현명한 자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가 뭐 사실 이제 회생하시는 분들께 뭐 저희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이런 걸 뛰어넘어서 감나라 변나라 하는 거는 사실 뭐 저희의 권한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도 조심스럽긴 하지만 카페나 뭐 일하면서 계속 이런 질문을 받고 이런 상황을 보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에 이번 영상을 준비해봤고요. 보시는 분들은 우리 상황을 알고 뭐 그런 얘기를 하냐 뭐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어쨌든 한 번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결심을 다지시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꼭 한 번에 면제까지 완주하시기 바랍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